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의식상태평가 에비퓨 단계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볼까 할 건데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전혀 없기 때문에 조금 속도감 있게 진도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에비퓨 단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제 알러트 단계가 있는데 명료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깨어있는 환자, 눈을 띄고 있는 환자, 제가 지금 눈 뜨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저는 명료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람, 장소, 시간에 관련된 진압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명령 환자들 중에서 사람에 관련된 진압력이 사라지거나 혹은 장소에 관련된 진압력이 사라지거나 이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뭐 예를 들게 되면 지금 여기가 교통사고 현장인지 다 알고 있고 오늘이 9월 9일인 것도 알고 있는데 오늘 뭐 대통령이 누구예요? 했더니 대통령은 누군지 모르는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장소와 시간에 관련된 진압력은 있으나 사람과 관련된 진압력은 없더라.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구조사 질문에 체계적인 논리적인 대답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환자가 진압력을 읽고 혼돈스러워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 읽고 혼돈스러워할 수 있는데 명료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명료하다고 해서 모든 대답에 다 완벽하게 대답하는 이런 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명료, 아니면 뭐 대답에 있어서 조금 버벅거린다고 해서 뭐 들어오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법알에 반응한다 이런 식으로 나눠지진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아이들과 관련된 내용들, 일반적으로 조용한 아이들은 심하게 부상당했거나 아픈 상태일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어 LBPU 평가할 때 특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뭐 정신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소아 같은 것들, 소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 관련된 그 어휘력이 아직 좀 완벽하게 발달되진 않아서 완벽한 질문의 대답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라는 점, 혹은 부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아 환자 혹은 뭐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질문을 내주셔야지만 진압량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뭐 조금 어렵다고 하신 분들은 또 LBPU가 조금 쉬운 게 요겁니다, 요거. 명확하게 구분 지수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자고 있는 듯한 보이지만 말을 걸면 반응한다. 뭐 예를 들게 되면 환자에게 갔더니 눈을 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환자분 눈 떠보세요 했더니 눈을 떠요. 여기 뭐예요? A가 아니고 V가 된다. 되게 쉽죠, 그죠? 명확하게 구분지을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을 하거나 눈을 뜨거나 신음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는 것으로 반응을 보인다. 내 말에 반응을 보이게 되면 요게 V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환자가 눈을 감고 있다가 환자분 눈 떠보세요. 어디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환자는 V가 아니죠. 그죠? V가 아닙니다. 추가적인 진압력 같은 걸 확인해서 A인지 V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화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소리를 질러야 한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이제 뭐 약간의 소음을 일으킬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냥 환자분 괜찮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약간의 고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음량을 키워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다. 영화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이제 피해 단계에 있는데요. 이제 말로 했는데도 환자 눈떠 보세요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통증을 주게 된다라고 통증을 주어서 반응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통증을 줄 때 깨거나 말을 하거나 신음소리를 내거나 눈을 뜨거나 움직이는 등의 반응을 보이게 되면 이때는 피가 됩니다. 그래서 뭐 흉골을 문지른다거나 아니면 손톱을 이제 눌러서 통증을 가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거칠 제거 자세, 대뇌 제거 자세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손을 피거나 신전되어져 있거나 심하게 굴곡되어져 있어서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환자가 뭐 굳어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자세가 움직임이 고정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팔이 이렇게 막 접혀져 있거나 신전되어져 있거나 굴곡되어져 있는 상황. 여기 거칠 자세, 대뇌 제거 자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무반응. 아무런 반응에도
아노멀한 자극에도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이제 이미 심각한 거죠. 그죠? 의식이 없다는 소리는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인해 주셔야 될 거는 의식 없는 상태에서는 기도가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기도 유지하기 위한 처치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도 평가를 보실 건데요. 환자가 반응을 보이고 묘안을 명확하게 한다면 당연하게도 기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했더니 어디 아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소리는 기도 기도가 이제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지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그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의식이 없다면 기도가 폐쇄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무의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도가 폐쇄된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 무의식 환자가 구역 반사를 보이지 않으며 기도를 보호할 수 없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무의식 환자에서의 구역 반사가 없으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OPA 등으로 이제 빠르게 기도 유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 구강 내에 분비물이 있을 경우에는 이 석션, 흡인을 통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제거하게 되면 기도를 유지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가적으로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은 목뼈 손상 의심될 때 머리 젖히는 방법으로 우리 기도 유지하는 것은 조금 목뼈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턱을 위로 올리는 턱 당기법 이라고 해야 될까요? 턱 밀어 올리기법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 아래 턱에 있는 것들을 이제 뭐 위쪽으로 들어 올려서 기도를 확보하는 방법을 사용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모두 머리를 기울여서 확인하는, 머리를 기울여서 기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사용해 주셔도 되겠다라는 점. 만약에 외상 환자에서 턱관절로 인해서 이제 기도 열리지 않는다면 이걸로 머리 기울이는 방법으로 이용해도 되겠다. 목뼈 손상 때문에 턱을 했는데 턱관절도 또 이제 안 움직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걸로 대체해서 기도 확보를 해라. 어쨌든 간에 이제 환자에 중요한 것은 ABC이기 때문에 ABC에 관련돼서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하악각 위쪽 부분을 들어 올려주시면 쉽게 아래턱 당기법을 할 수 있겠다, 자트러스트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머리 기울이고 턱 들어올리는 방법,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쪽 부분이 혀가 밑으로 내려감에 따라 기도가 막히는 현상을 머리를 기울이고 턱을 들어 올려줘서 확보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들 아실 겁니다. BLS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평가 부분들을 이제 좀 살펴볼 건데, 여기서 특별한 사항들이 조금 있어요. 성인이 아니고 영아나 소아 같은 경우에는 머리와 목을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표현하긴 하는데, 여기 추가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성인처럼 머리를 급격하게 최대한으로 젖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화나 특히 영화 같은 경우에는 머리 너무 젖히지 마시고요. 거의 이제 청장을 바라보는 정도에서 약간의 기울이거나 혹은 청장을 바라보는 정도로만 해주셔도 기도는 개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같은 경우에는 기도 이렇게 거의 이제 90도로 직각으로 휘어져 있는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굳이 너무 뒤쪽으로 기울어 버리게 되면 기도가 역으로 꺾여 가지고 폐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 환자의 가슴 오르내림을 확인해야 된다. 그 팽창 정도를 여러분들 흉부를 살펴보시면서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도가 당연히 열리지 않은 상태라고 하게 된다면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호흡할 수가 없잖아요. 호흡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흡과 같이 한번 평가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좋겠다라는 점. 그러니까 잡음이 있는 경우에는 부분적인 기도 폐쇄를 의미할 수 있다라는 점. 특히 그런 거는 같은 경우에는 상기도가 막힌 것을 의미하게 된다 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기외에도 이제 호흡평가에서 흡기 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 호기 시에 소리가 발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하나씩 볼 건데, 혀차금, 높고 날카로운 그런 거는 같은 경우는 협차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요거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기도 폐쇄를 인해서 발생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 같은 경우에는 하이니법 하는 방법 다 아실 것 같고, 양압 호흡, 지속적인 양압한기, 그 다음에 2단 상기도 양압한기, 그리고 기관의 삭간, 윤상간산 간선막 절개술, 기도가 완전히 폐쇄될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는 요런 환기법도 존재합니다. 이게 뭐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호흡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기도에 들어가 있냐라는 말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양압 환기를 했다는 소리는 음압이 발생했을 때 좁아지는 기도를 양압으로 이렇게 넓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지속 양압 환기 같은 경우에는 기도 확보에 기도가 유지될 수 없는 환자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용할 수 있는 환자가 별도로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제 호흡기 환자 관련된 내용들도 보실 건데, 상기도의 심한 부종의 원인으로 빠르게 기관의 삭간을 실시해야 되는 환자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그래서 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액성 물질이 이제 있는데, 화상이 일어나게 되면 뜨거운 증기가 숨을 쉴 때 딱 들어오게 되면 요쪽 부분이 다 수분이 날아가면서 화상이 있게 되는 거죠. 화상이 있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부종이 생기게 되는 거고, 기도는 점점 좁아지게 돼서 이제 완벽하게 폐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관 내석관을 빠르게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점. 그리고 아나필라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필라시스 같은 경우도 알러지로 인해서 부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혈관 수치제를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쇼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 뭐 에피네프린 같은 것들이겠죠. 그리고 여기 기도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저는 여기 없는 기도 내용 같은 것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기도에도 부종이 생길 거기 때문에 이때도 때에 따라서는 기관의 삭감 등과 같은 전문 기도술을 시행해야 될 수도 있겠다. 기관의 삭감 등 같은 것들로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색색거림입니다. 천명은 세기관지를 협착하고 작은 하부기도들을 협착하게 된다. 그러니까 상기도에서 발생했던 이제 그 차차금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여기는 하기도네요, 하기도. 그래서 천명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천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요. 그래서 그 기관지 확장제 같은 것들을 써서 어느 정도 환자의 상태를 완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거, 호흡정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공기 이동이 없으면 호흡정지가 왔을 경우에는 백밸브 마스크로 고농도의 산소를 환기시켜 줘야 된다라는 점. 구토부 반사가 없는 무식 환자에서 2빈도 기도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OP가 여기서 나오고 있고요. 반사가 있거나 중대한 구간 안면 외상이 있다면 코인도 기도기. 그래서 OP를 쓸 거냐, MP를 쓸 거냐, 여기서 이제 구분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려운 내용들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실습을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저희가 동영상으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설명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흡 원룸 환자에서 2인 구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뺄버 마스크는 혼자서 할 수도 있고 둘이서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안정된 호흡량 산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2인이 조금 더 좋겠죠, 그죠? 그리고 OP 같은 경우에는 구토 반사가 없을 경우에 사용한다. 이쪽에 계속 자극이 되면서 구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는 무의식에다가 구토 반사가 없기 때문에 OP를 삽입한 환자 같습니다. 그죠? OP를 삽입해서 혀가 이 뒤쪽 부분은 인후두 부위를 막지 않도록 해주는, 막아서 호흡을, 기도를 폐쇄시키는 것을 예방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PA 같은 경우는 구강으로 아니라 비강으로 들어가서, 뒤쪽에 있는 비강 안쪽으로 들어가서 공기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자가 만약 구역반사 없고 기도를 보호할 수 없다면 전문적인 기술을 사용해야 될 수도 있겠다. 기관의 삭간, 여러 개의 간이 있는 기도기 대표적인 것이 콤뮤튜브 같은 것들이죠. 콤뮤튜브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경기관 기술 같은 거는 제통환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제 윤곽관상막 절개술 같은 것도 있죠. 윤곽관상막 절개술, 이런 것도 이용한 방법들이 필요할 수 있겠다.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당연하게도 기관의 삭간이 되겠죠. 기관의 삭간. 만약 환자가 기도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저산소증의 징후를 보인다면 비전 마스크를 이용해서 산소 투여를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저산소증의 징후, 청색증 같은 것들이 여기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청색증 같은 것들. 그래서 입술이 뭐 퍼렇게 질린다거나, 뭐 안구를 살펴봤더니 안구가 뭐 창백해졌다거나 그런 것들 상황에서는 비지원 마스크를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호흡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순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산소증의 증거를 여러분이 확인하고 난 후에는 비지원 마스크 등과 같은 고류량 산소를 투여할 수 있는 마스크를 골라서 선별하셔서 투여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일반적으로 양압 환기가 아니라면 비지원 마스크가 가장 많은 고류량의 산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FiO2가 높은 마스크 종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적절한 호흡의 징후라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의식 상태의 변화입니다. 우리 뇌는 포도당과 산소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기관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본인이 뇌가 공급받아야 되는 산소량이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두통이라든지 아니면 예민함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닌데도 이제 짜증 내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이런 분들이 이제 부족한 산소량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포도당이 부족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저혈당 환자들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분들은 되게 신경질적이고 그리고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혼돈이나 두려움이나 불안 등과 같은 카테코라민에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 말하는 동안에 호흡곤란, 말하는 중간중간에 끊긴다거나 말이 중간에 끊겨서 호흡곤란 때는 숨 쉬려고 그런 것도 여러분이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뒷당김이라고 하는 게 되는데 숨을 이렇게 가볍게 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힘겹게 숨을 쉰다면 태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갈비 사이 같은 것들에 갈비 뼈가 도드라져 보이는 정도로 근육이 뒤쪽으로 당겨지는 것들,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비대칭적인 가슴벽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뭐 외상 같은 것과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동요가슴이라든지 아니면 긴장성 공기가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보조근, 호흡 보조근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승모근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죠? 청색증,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청색증 있고, 가청 같은 것들이 있긴 한데 이건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비정상적으로 빠르거나 느리거나 얕은 호흡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코가 계속 벌렁거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부르적한 호흡을 이야기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흡과 호흡질을 평가를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환자의 나이에 따라서 맥박수, 호흡수가 조금 낮은 맥박수하고 뭐 호흡수는 안 나오네요. 좀 이 정상 호흡수로 써져서 이제 호흡수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맥박수로 써져 있네요, 그죠? 보시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맥박수라고 보시지 마시고요, 호흡수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 때 조금 높았다가 성인이 되면서 낮아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혈압 같은 경우는 신생아 어릴수록 낮고요, 성인 들수록 높아지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거 호흡수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흡수.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인의 정상 호흡수는 10에서 20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지만, 현장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때에 따라서 어차피 이제 그 출동 지서가 나올 거잖아요, 그죠? 지령이 나올 건데 그 지령서에 따라서 환자의 나이가 어느 정도 나온다면 가는 동안에 찾아보셔가지고 호흡수 같은 것들이나 맥박수나 이런 건 그 나이대별로 상의할 수 있는 이 바이탈 사인에 관련된 정상 수치들은 그냥 가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우면 너무나 좋고요. 외우면 너무나 좋고, 지금 당장 외우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실제 내가 문구로서로 활동을 하실 때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조금 이제 추천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있어요. 약물 용량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나이대별로 변화된 바이탈 사인이라든지 조금 외우기 힘든 것들 있거든요. 수치화되어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 그냥 구급차 내에 부착해 놓으셔도 좋습니다. 부착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냥 그거 보시면 되는 거니까 찾지 않더라도 그것도 매우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호흡 평가 같은 경우에는 호흡의 양상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빠른지 느린지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양상이라고 써져 있는데 리듬이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강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맥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깊게 숨을 들이셨다가 낮게 들이숨으셨다가 호흡이 없다가 뭐 깊게 들이쉬는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깊은 호흡, 얕은 호흡, 호흡 없는 것들. 그 빠르게 쉴 수도 있는 거고 느리게 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호흡에서 평가를 해 주셔야 되겠다.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미국 무호흡 중인의 무호흡 후에 호흡이 증가 감소가 발생되는 것들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이 체인스트 호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흡과 관련돼서는 관리학이나 이제 내과 평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호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규칙한 호흡, 심각한 뇌손상,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비호흡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불규칙한 호흡이 포함이 된다라는 점. 그래서 폐부종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양압 환기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제 말 그대로 폐부종은 폐에 물 찬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양압 환기를 통해 가지고 그 폐에 물 찬 것들을 정맥 순환기로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CPAP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순환 평가를 하기 전에 목과 가슴을 먼저 평가를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목조면 팽대라든지 아니면 충부의 비대칭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더더욱 좋겠죠. 그 다음에 보실 것이 이제 이동하기 전에 생명 위협하는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바로 잡고 이송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거 ABC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지금 ABC만 확실하게 잡아주셔도 환자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일은 거의 없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양압판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양압판기는 저도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디맨드 밸브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정확한 기계는 또 잘 모를 것 같긴 한데 우선 양압판기 빼빼 마스크는 아닌 것 같고 그죠? 수요 밸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긴장 성공기가 설정 관련된 내용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이제 갈비 사이에 두 번째 늑간이겠죠. 두 번째 갈비 사이에다가 IV 카테터를 꽂아서 공기를 외부로 제거를 해주셔야 환자가 소생할 수가 있겠다, 생존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기가스증에 이제 증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도 호흡의 감소가 있을 수 있고요. 호흡은 감소, 손상당한 쪽이 호흡은 감소, 경정맥 팽대, 후기증으로는 기관 편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요. 순환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맥박과 피부 평가가 조금 더 중요하겠죠. 피부 출혈 같은 것도 조절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노맥박 촉지 없으면 목동맥 촉지, 영아는 밑팔동맥 촉지, 환자 맥박이 없으면 가상압박 실시.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일 것 같아요.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맥박과 피부 같이 한번 평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때에 따라서 그 피부의 온도도 부가적인 평가의 도구로서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음을 일단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맥박 확인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노맥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노도맥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 때에 따라서는 목동맥을 축지해 주셔가지고 정확한 순환 여부를 순환 상태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맥박 수와 맥박의 질 평가를 해주실 건데 여기도 동일하게 아까 전에 호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강도, 리듬 이런 것들을 리듬이라고 해도 되고 규칙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해도 되겠네. 규칙성
요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강도가 센지, 규칙적으로 뛰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자, 맵박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여진 것처럼 높았다가 떨어집니다. 홉스도 높았다가 떨어진다고 얘기했죠. 그 대신 혈압은 낮았다가 높아진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는 이제 보셔도 되고,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붙여놓고 계셔도 충분히, 어느 정도, 괜찮은 내용들이다. 굳이 저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겠다.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외워서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면평가 이 부분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